다음으로 제품의 포인트를 나열하는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지금까지 작업한 섹션들을 하나의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묶어주겠습니다. 하나로 묶어주면 섹션을 복사하거나 위치 이동도 편리합니다. 인트로부터 제품 소개, 문제 제기, 비교까지 선택을 해서 Shift A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우측 오토 레이아웃 패널에서 가로는 860 고정, 넘친 콘텐츠 숨기기는 체크를 하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주겠습니다. 간격은 0으로 입력을 해서 섹션 사이의 간격이 없도록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프레임의 이름을 텀블러라고 텀블러 연습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인트로 섹션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를 눌러 복제를 해줍니다. 마우스 방향 키로 제일 밑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채우기에서 메인 컬러는 링크를 해제시켜주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배너 프레임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포인트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영문 폰트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타이틀 영역 위로 올려줍니다. 타이틀 영역을 벗어나서 위치시켜주고 포인트 1이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 크기는 42, 자강 크기는 좀 넓게 넓혀주겠습니다. 10%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20%로 주고 두께는 미디움으로 주겠습니다. 컬러는 채우기에서 스타일을 분리해주고 라이브러리에서 강조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강조 컬러를 사용을 하고 본문 파일처럼 더 넓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는 50%까지 늘려줬습니다. 연습에서는 한 30% 늘려주고 포인트 1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 이름을 라인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가로는 채우기로 설정이 되어 있고 상하 요백은 10을 주겠습니다. 1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상단과 하단에만 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매각선을 가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 왼쪽과 오른쪽에 수치는 0으로 입력을 하면 상단과 하단에만 라인이 생겼습니다. 원본처럼 그라데이션을 주겠습니다.
선에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라인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컬러는 포인트 컬러를 넣어줍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강조 컬러를 넣어주고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스타일을 분리시킨 다음에 두 번째 그라데이션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고 중지점을 하나 추가를 해서 색상은 모두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첫 번째 컬러를 다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처음 중지점과 마지막 중지점의 투명도를 0으로 줍니다. 0으로 주면 점점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습니다. 두께가 1픽셀은 조금 얇아 보여서 2픽셀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대각선을 클릭을 하고 2픽셀씩 늘려줍니다. 그 다음 타이틀을 수정해 줍니다. 원래 있었던 여백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고 텍스트를 수정해 줍니다. 크기는 75, 두께는 세미 볼드를 주었습니다. 색상은 스타일을 분리를 하고 검정색으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 타이틀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텍스트를 분리를 하고 흰색으로 넣어주고 텍스트 크기는 75로 두께는 세미 볼드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해줍니다. 레이어 이름을 텍스트 박스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선택을 해서 컬러는 라이브러리에서 강조 컬러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오토 레이아웃 가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채우기를 컷으로 설정을 하고 패딩을 20으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를 선택을 한 뒤 고정되어 있는 것을 컷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타이틀을 레이어로 선택을 하고 정렬해서 왼쪽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줍니다. 나머지 설명 문구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었고 간격을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30에서 40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사진을 선택을 해서 세로 크기는 원본처럼 1300으로 키워주겠습니다. 1300으로 키워주고 타이틀 레이어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눌러주고
마우스 방향키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 박스는 선택을 해서 지워주고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타이틀의 크기는 사이즈 60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두께를 조절을 해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를 하고 두 번째 줄은 레귤러로 두께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 한 번 더 복제를 시켜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사이즈는 가로는 760 채우기 그대로 하고 세로는 760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꿔줍니다. 사진을 바꿔주고 채우기에서 자르기로 선택을 하고 원하는 위치로 수정을 해줍니다. 사진을 느리거나 줄일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사진 크기를 조절을 하면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사이즈는 46으로 넣어주고 자가는 -2로 입력을 하고 줄 간격도 130으로 넣어줍니다.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텍스트 박스로 넣어주고 텍스트 박스의 가로 크기는 채우기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스타일의 강조 컬러를 가지고 와서 상하 여백은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주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눈에 잘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진과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눌러주고 레이어 이름은 사진 영역 간격만 0으로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해두었고 원본에서 레이어를 보시면 포인트 1과 유지력 섹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포인트 2와 소재 소개도 섹션을 나누어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섹션처럼 보이는데 구분한 이유는 상세 페이지가 길어지면 로딩이 늦어지기 때문에 섹션별로 이미지 내보내기를 했을 때 하나의 섹션의 세로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보통 3000 픽셀 이하로 작업합니다. 또한 이렇게 섹션을 구분해 놓으면 전체 프레임 안에서 이동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위치를 쉽게 이동을 시켜서 디자인 레이아웃을 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지력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타이틀 영역에 간격이 조금 멀어서 30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줄여주고 레이어 명을 바꿔줍니다. 05 포인트 1로 변경을 해주고 포인트 1 레이어를 컨트롤 D를 해서 복제를 시켜줍니다. 복제를 시켜주고 라인 텍스트 이름을 06 유지력으로 바꿔주고 레이어를 펼친 다음 라인 텍스트와 타이틀 영역과 사진까지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하고 사진 영역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먼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설명 문장까지 수정을 해주고 보온과 보냉 효과를 좀 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으로 작업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보온이라고 입력을 하고 사이즈는 40, 두께는 세미볼드로 넣어주고 원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Shift A를 누르고 채우기에서 색상부터 변경합니다. 색상바를 조절하면서 빨강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가로 세로 크기를 220으로 고정시켜줍니다. 220으로 고정시켜주고 비율도 클릭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형에서 모서리 반경을 999까지 주어서 원형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텍스트는 클릭을 하고 흰색으로 넣어주고 아이콘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복사를 해옵니다. 아이콘 색상도 흰색으로 변경해주고 원 배너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의 흐름을 세로 방향으로 흐르도록 바꿔주고 아이콘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보온 텍스트를 컨트롤 D를 해서 복제를 하고 텍스트를 수정해줍니다. 크기는 28로 수정을 해주고 거리를 0으로 주겠습니다. 간격을 0으로 줘서 간격을 조금 좁혀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이름을 1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파란색 원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D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과 2를 다중 선택을 해서 Shift A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레이어 이름은 원배너라고 바꿔주고 오토 레이아웃 설정에서 흐름을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온도 보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보냉 10도씨 이하로 텍스트를 수정을 하고 아이콘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기존에 있던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보냉 원배너를 선택을 하고 채우기에서 색상을 푸른색으로 시원한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원배너를 작업을 했고 이번에는 이 원배너를 복제를 해서 이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배너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2번 원배너는 삭제를 해주고 원배너 1을 선택을 해서 가로 세로 고정 비율을 해제한 다음에 가로는 350, 세로는 80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의 디자인 요소들은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바꿔주고 텍스트를 수정해줍니다. 필요 없는 텍스트는 삭제를 하고 텍스트 크기는 34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줄여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크기만 바꾸면 세로는 비율을 유지한 채 같이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아이콘과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간격을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15 정도로 주고 정렬은 왼쪽 가운데 정렬로 정렬을 하고 패딩은 개별 패딩을 선택을 해서 왼쪽에만 30을 넣어주겠습니다. 30을 넣어주고 외형에서 모서리 반경을 오른쪽 위아래는 뾰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0으로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색상은 좀 더 다채롭게 그라데이션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빨강색을 복제를 해서 두 번째 컬러 칩에 넣어주고 두 번째 컬러 칩을 선택을 해서 살짝 주황기가 도는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1번 그래프를 복제를 해서 보냉 부분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복제를 하고 원배너 이름을 그래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프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사이의 간격은 0을 주겠습니다.
병을 주고 텍스트 정렬이라든지 외형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2번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헤딩을 30을 주고 외형도 바꿔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0을 주었다가 상단과 하단에만 라운드를 주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수정해줍니다. 아이콘을 복사를 해서 텍스트 뒤에 붙여주고 아이콘의 크기도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필요 없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색상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파란색을 추출해 와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하늘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었고 원 배너와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인포그래픽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이 사이의 간격은 4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가지고 오고 텍스트 크기를 28,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이름을 텍스트 박스라고 넣어주고 상하 30, 좌우는 2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선택을 해서 그레이색으로 색상을 채워줍니다. 외형은 모서리 반경을 20으로 넣어주고 텍스트 크기를 좀 더 수정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시켜주고 이때 가로로 정렬이 된다면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해서 흐름은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고 커브에서 채우기로 선택해줍니다. 채우기를 선택을 해서 제목 부분과 내용을 구분을 시켜줍니다. 내용은 크기를 24로 줄여주고 색상도 좀 밝은 그레이색으로 넣어줍니다. 제목과 내용을 선택을 해서 행간을 130으로 조절해주고 자간도 마이너스 2%로 조절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했고 마지막으로 여백을 조정하겠습니다.
포인트 1의 여백은 상단은 150, 하단 여백을 80으로 넣어주고 유지력 섹션을 클릭을 해서 상단을 60, 하단은 150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섹션처럼 보이지만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면 구분을 시킨 포인트 1 섹션을 완료했습니다.